사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이제 첫 1회라서 떨리기도 해가지고 글을 올렸어요. 이제 내가 사실 우리가 한 이 팟캐스트를 언제부터 시작하자고 한 2주 전부터 얘기했나요? 그쵸. 2주 전? 음, 그래서 사실 옛날부터 팟캐스트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옛날부터 꿈꾸던 팟캐스트를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일단 저는 너무 기쁘고요. 어, 여기 저 말고 저 혼자 팟캐스트 하는 건 너무 심심해서 저 혼자 수다 떠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저하고 같이 정말 제가 얘기하려는 분야를 정말 평소에도 어, 평소에도 진짜 주제 하나만 던져놓으면 한 두세 시간은 진짜 쉽게 얘기하는 같이 일도 하고 어, 사실 저희가 안 지가 한 3, 4년? 3년 됐죠. 3년 정도 됐는데 그런 인연으로 지금 이제 올해라면 올해일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김한울 씨. 네. 네, 김한울 씨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김한울 씨 소개부터 네. 하고 그다음 제 소개할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울이고요. 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다쟁이이고 제가 하는 엄청 일은 수다쟁이죠. 엄청 수다쟁이입니다. 엄청 수다쟁이고요. 그냥 이렇게 제가 아는 거를 남이랑 공유를 하고 새로운 거 배우는 거 되게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시장님께서 되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뭐 일방적으로 제가 아는 거를 뭐 내려놓는 것보다도 이런 걸 하면서 공부도 하고 또 시장님과 의견도 나누고 또 코멘트 같은 거 보내주시면 그걸 읽고 또 더 공부도 하고 갖고 이게 좀 정말 말 그대로 수다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아마 제 생각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김하늘 씨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그렇죠. 있냐 뭐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일단 저 백그라운드 얘기를 하면 저는 최경모라고 하고요. 저는 이미지 베이커리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미지 베이커리라는 회사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회사인데 영상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정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만들어요. 예를 들면 모션 그래픽 베이스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3D를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고 실제로 필름을 찍어서 촬영해서 하는 일도 하고 정말 다양한 어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기도 한데요. 저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저도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저는 디자인을 전공을 하긴 했지만, 학부 때. 근데 그 전에는 사실 고등학교는 이과를 나왔고, 사실 원래는 공대를 갔었죠. 네. 엔지니어링 공부하고, 엔지니어링을 하다가, 도저히 성격에 맞지 않아서, 이게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미대로 다시 입시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미대를 졸업하고 디자인 학부를 졸업했고요.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하늘 씨도 좀 독특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긴 하죠.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렸을 때 호주랑 뉴질랜드 이민을 가서 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직장 생활까지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좋게 한국에 한 3년 전쯤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한국에 와서 같이 일하게 된 데가 이미지 베이커리여서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아직까지 잘 좋은 인연이 유지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저 집안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제 이대 쪽이긴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좀 크리에이티브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건축으로 저는 대학교를 졸업했고요. 그 후에는 건축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점점점 이제 3D, 그러니까 뭐랄까 존재하지 않는 걸 만들고 그리고 이제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없는 세상에 없는 거를 만드는 거를 굉장히 즐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D 쪽으로 많이 이제 전공을 집중을 하여서 지금은 일루미닉스라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 세계에 있는 건축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건축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정부 관련 프로모셔널 영상이나 그런 거를 이제 실장님과 조금 다르게 저는 이제 3D로 그걸 많이 이제 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장님과 같이 여러 가지 재밌는 프로젝트 뭐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짜는 일이나 이런 것 그냥 서로 같이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하늘 씨가 3D 베이스, 저도 3D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이 만나봤지만, 이제 3D를 이렇게 희한하게 다루는 사람은 좀 처음 봐가지고, 독학하다 보니 예, 구글 선생님을 두다 보니 참 잡다하게 되어서 예. 그래서 이제 서로가 잡다한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네. 잡다다 보니 얕습니다. 그래서 깊이를 이제 그쵸. 바라지 마시고 네. 얇게 대신 넓게. 저희는 매우 얇습니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당부를 하지만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 전문가분들이 저희 얘기를 들으면 저 얘기는 틀렸는데. 그렇죠. 네. 코멘트 남겨주세요. 꼭. 저희도 배우고 싶은 그쵸. 마음만. 저는 제가 틀린 거 누군가 잡아주는 건 너무 좋죠. 그걸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뭐 이게 사실 팟캐스트 제목이 그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얕은 수다가 날 뻔했네 제목이. 그리고 얕은 수다로 해야 되나? 어찌됐든 얇은 수다. 뭐. 제목 네. 좋은 거 있으면 더 코멘트 남겨주세요. 네네. 제목을 현재 정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얇은 지식들을 넓게 알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좀 전문적이지 않은 점, 뭐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끝에 가서 이 포드카스트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장님이랑 저랑 되게 궁합이 잘 맞는 부분이 이 얕은 지식을 가지고 넓게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는 이제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 시너지를 내는 걸 굉장히 즐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얕지만 저희가 좋아하고 노력하고 굉장히 이제 뭐랄까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 얕은 지식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가지는 그 연결고리를 찾음으로써 시너지를 내므로써 더 높게 쌓을 수 있는 그쵸. 그런 거 추가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유니크한 결과물을 그렇죠. 내려고 하고, 독특한 결과물을 좀 내려고 하는 게 저희의 지향점이다 보니까 그런 지향점이 잘 맞아 떨어지는 그렇죠.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오늘 원래 이제 주제는 뭐 각자 하나씩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1회다 보니까 일단 부담 없이 네네. 너무 길게 하면은 저희 소개만 해도 벌써 반을 까먹은 것 그러니까 같으니까 별로 궁금해하시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불리워서. 이제 오늘 주제는 제가 가져왔어요. 이제 다음 회에는 이제 한울 씨가 가져온 주제로 해야 될 것 숙제를 같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주제는 일단 클라우드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클라우드 하나만 던져줘도 저희는 한 2-3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은 시간도 시간이니까 뭐 짧게. 3부작으로 나누죠 뭐. 오늘부터 시작을 그럴까요? 할 거예요. 모두 요즘 3부작이 유행이잖아요. 트릴로지가 또 유행이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클라우드를 가지고 뭐 사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썼을 때 최신 핫 트렌드를 신기술 분야의 최신 핫 트렌드를 가지고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구태의연하게 지금 클라우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게 좀 말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래도 클라우드 앞으로 저는 이제 뭐라 그러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좀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예견되는, 어떻게 보면 기술력으로 좀 그러겠지만 핫한 화두 중에 키워드 중에 그렇죠. 하나라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많은 내용들이 클라우드를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이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거의 인트로식으로 그 저희가 요즘 굉장히 이제 핫한 모든 것들이 기반이 되는 것을 다루는 이 취지에서 어떻게 되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 사실 클라우드 하면은 이제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 뭐 저는 이제 2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알고 있기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게 있고, 이제 그렇죠. 예를 들어 아마존 웹 서비스, 네네. AWS라고 얘기하는 그쪽으로 대변되는 게 있고, 저도 많이 쓰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나 드랍박스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네, 맞습니다. 해야 되나? 클라우드 스토리지 쪽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아이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뭐 아이클라우드는 사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쪽에 스토리지에 가깝죠. 지금으로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클라우드 컴퓨팅. 자, 그 전에 우선은 네. 클라우드란 단어가 왜 선택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되게 재밌는 게, 인터넷이란 단어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알잖아, 인터넷이 무엇인지. 근데 아무도 그거를 머리로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뭐랄까 좀 앱스트랙트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라는 이름, 왜 클라우드라 불리는지, 이게 정말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 조금 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우선은 클라우드란 단어 자체는 아시다시피 구름이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쵸. 이거에 제가 개인적으로 시점은 왜 구름이란 단어가 선택된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인터넷을 구름이라고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그냥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가 라우터를 통해서 벽에 있는 전화선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에 구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은 보통 그쵸. 사람이 알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하듯이 얘기되었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쓰는 건지 아니면은 구름처럼 넓게 퍼져서 쓰는 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얕은 지식에서 나오는 네. 이제 데피니션인데 쉽게 말해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걸 클라우드라고 설명하기 가장 편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제 앞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컴퓨터가 있었고 제가 윈도우를 쓴다라는 얘기는 그 컴퓨터에 윈도우가 깔려 있었다는 얘기인데 클라우드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제 앞에는 존재하지 않는 걸 이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이 상상하기를 쉽게 도와드린 차원에서 설명드리자면은 뭐 어딘가에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사막 어딘가에 지하에 뭐 좋은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뭐야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아마 2인가 마지막에 보면 이제 큰 창고가 있어요. 상자들 되게 많고 그런 창고에 컴퓨터가 그냥 수십만 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엄청나게 빠른 인터넷 연결돼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컴퓨터들이 집합되어 있는 곳에 있는 파워를 빌려 쓴다 내지는 뭐 대여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클라우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뭐 말 그대로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만 아니고 이 세상 어딘가에는 그 스토리지와 프로세싱을 하기 위한 컴퓨터가 존재는 해요. 그게 더 이상 저희 집에 있거나 옆집에 있거나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고 뭐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접속할 수 있다. 그렇죠. 로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런 게 이제 클라우드의 하나의 일종의 개념인데 뭐 한국에는 이제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 하면 엔드라이브 뭐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다음이 무슨 뭐가 있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서비스 중단한 걸로 아 그랬나요? 예, 네. 예. 다음도 클라우드 뭐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었는데 네네. 최근에 중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카카오에 인수되면서 뭔가 그 사업은 버리기로 한 게 아닌가. 아니면 카카오 내에서도 뭐 또 추진하는 게 따로 있겠죠? 추진하는 게 있을 네.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쉽게 일단 스토리지부터 얘기해 네. 볼까요? 네, 뭐 컴퓨팅은 조금 저도 컴퓨팅 쪽은 잘 몰라도 한울 씨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스토리지부터 얘기를 하면 그건 또 시장님께서 아주 네, 애용하고 있는 서비스다 아주 보니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제가 아주 이용을 하죠. 사실 저희 이제 이미지 베이커라는 회사는 영상을 다루다 보고 굉장히 그 데이터의 영상을 하니까 데이터의 양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토리지 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하드디스크를 구매하는 비용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니까 이제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게다가 다 모든 데이터들이 뭐 어느 데이터든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만 뭐 다 중요하겠지만 이 큰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백업을 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제가 회사를 10년간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이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사실 밑빠진 독에 붙듯이 영상 데이터는 계속 쌓이고 계속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서 백업을 해서 어딘가에 보관을 하는 근데 그거의 최대 단점은 어딘가에 보관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가 이제 물리적인 손상이 입혀지면 예를 들어 화재거나 그렇죠. 지진이 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그 데이터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제일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 처음에 썼던 게 이제 드랍박스를 썼었어요. 드랍박스를 썼었고 근데 드랍박스의 한계는 아직도 제가 이 팟캐스트 들어오기 전에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네네. 드랍박스가 이제 스토리지가 영상 데이터는 뭐 몇 테라 수십 테라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수십 테라를 또 지원하지 않아요. 최근에 지원한다고도 나와 있지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드랍박스는 사실 대체제로서밖에 쓸 수가 없었고 그러다 발견한 게 최근에 발견한 게 구글 드라이브에서 한 유저당 구글 드라이브 4 워크 서비스를 쓰게 되면 유저당 10불을 내고 그게 유저가 5명이 넘어가면 언리미티드 공간을 네, 스토리지를 제공을 하죠. 사실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획기적인 공간이어서 사실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저희가 갈아탄 지는 한 1년 정도 됐고 지금 저희 회사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약
130TB 정도 되는데 처음 들어보는 숫자입니다. 네, 130TB 정도 되는데 그 데이터가 지금 다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백업이 돼 있죠. 그리고 상시 데이터도 이제 옛날에 옛날에 사용했던 옛날에 작업을 했던 프로젝트들은 당연히 백업이 돼 있고 상시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맥에서는 뭐 타임머신이다 해가지고 뭐 이제 계속 상시적으로 백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타임머신도 저희가 상시적으로 억세스하는 데이터만 해더라도 한 20TB 정도는 상시적으로 억세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20TB를 어딘가에 또 타임머신으로 백업 서비스를 한다는 것도 자체도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그쵸. 예, 우선은 뭐 예. 얘기하자면은 지금 나온 하드가 큰 게 1테라가 그래도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잖아요. 4테라 까지 이제 나오면. 최근에 6TB도 있긴 네, 하죠. 어쨌든 예. 그렇게 되면 하드로만 하더라도 벌써 5개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럼 또 렉을 하나 사야 되고. 또 렉을 사야 되고 레이드도 사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리고 굉장한 이제 예. 돈이죠 이게 다. 공간이고. 또 뭐 찌질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전기를 상시적으로 찌질하지 않습니다. 찌질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민감합니다. 전기료도 계속 들어야 되고 어쨌든 레이드 자체만으로도 결정적으로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레이드 자체만으로도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 그렇죠. 않는다는 거.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시 억세스하는 스토리지도 그러니까 저희는 썬더볼트로 이제 레이드 5로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그 스토리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구글 드라이브에 백업이 되게 설정을 해놨어요. 네네. 예, 그리고 지운 데이터도 리비전? 예, 리비전이 계속 남게 네네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정말 구글 드라이브 언리미티드 서비스가 나온 이후에는 사실 저희 회사의 어떤 그 파일을 억세스하는 워크플로우, 그렇죠. 파일을 백업하는 워크플로우는 사실 거의 180도 바뀌었고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데이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신경을 끄고 거의 그렇죠. 살게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있죠. 비용 저희 절감 효과도 꽤 있다고. 비용 절감은 생각하시나요? 어마어마하죠. 사실 만약에 120TB를 그러니까 비용 절감도 절감이지만 이 120TB라는 거가 한 공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그렇죠.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20TB를 한 공간 안에 하려면 뭐 예를 들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고 레이드를 뭐 싼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진짜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네이버나 그런데 아, 서비스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이터 센터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늘리는 방법도 있어서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드라이브에 있는 것처럼 하긴 할 수 있지만 그런 비용 같은 경우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비용들이 너무 늘어나고 그 배보다 배꼽이 큰 네. 용량보다도 용량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 더 비싸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이렇게 되면. 저희 같이 이런 사실 소규모 스튜디오에서는 그런 비용을 투자할 수는 그렇죠. 없고 예. 네네. 일단 그런 시스템은 또 게다가 소음도 커요. 그렇죠. 소음도 열도 장난이 예, 아니고. 열도 많이 나고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시끄러워서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이런 거를 메인테인하고 이걸 설비하고 그쵸. 그 시간도 만만치가 네, 않더라고요. 그 한번 시간도 고장 만만치 나면은 않죠. 밤새도록 백업하고 이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돈이다 보니까 네. 요즘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비용 뭐 여러 가지 메리트를 그래서 일단은 한 공간에 구글 드라이브에서 돼 있으니까 128TB를 서치하는 게 네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데이터를 검색하고 싶다라고 하면 마치 구글에서 키워드 좋네요. 검색하듯이 바로 나와요. 거의 데이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런 것들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그런 것들이 서비스가 되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 백업도 백업, 안정성도 안정성이지만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런 이슈도 좀 생겨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도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네. 그럼 구글이 그 데이터를 훔쳐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윤 씨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이거를 조금만 더 크게 보자면 이제 보안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구글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다 보니 제가 뭐 확답은 드릴 수가 없겠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보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 제가 보안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어설프게 보안 처리를 하느니 구글이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는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전문가 분께서 봤을 때 어떤 시지 모르겠죠. 어쨌든 저로서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파이어월 세팅하고 뭐 다 하고 하는 게 저로서는 일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남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게 최선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느니 보안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한테 맡기는 게 낫다는 게 제 생각 1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일하는 바로는 구글이 저희 데이터를 함부로 훔쳐보는 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좀 이따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구글 포토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얘기를 할 건데요. 네. 그런 건 또 개념이 달라요. 갖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라이센스 그 처음에 동의해야 되는 그 동의서를 잘 읽어보는 건데, 안타깝게 저희가 습관이 잘못되어서 그런 걸 읽어본 적이 없네요, 제대로. 그래서 읽지 않죠. 네, 시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이 있으신가요? 전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 저도 이제 답은 없죠. 사실 네네네. 저희가 막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테크놀로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네네.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답은 없지만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이제 뭐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아마존 웹 서비스 세미나 뭐 이런 데 한번 네네네. 가보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도 이제 그 글래시어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있습니다. 백업할 수 있는데 그건 어쨌든 쓴 만큼 비용을 또 내야 그쵸. 되는 뭐 이런 게 있지만 이따가 또 얘기할 것 같은데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제 그런 세미나에서 그런 참가자들 중에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해서 누군가 보지 않겠냐. 아마존에서 한 얘기는 이 데이터 센터에 그 스토리지에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중 보안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철창 같은 것들이 해가지고 이중 보안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진짜 아무나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 스토리지에 그쵸. 그래서 그걸 부실 수 없다고 그랬고 이제 구글의 예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존의 예 같은 경우는 이제 글래시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두 대륙이 그러니까 두 나라가도 아니고 두 개 대륙 예를 들면 뭐 아메리카 대륙하고 유럽 대륙이 동시에 원자 폭탄을 맞지 않는 이상 예, 원자 폭탄을 맞지 않는 이상 개런티 된다 데이터가 예. 뭐 그런 근데 그때쯤 되면은 클라우드 뭐 스토리지나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그 두 대륙 뭐 그런 얘기도 들은 적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글이 볼 수 있다 혹은 구글이 잘못해서 그 데이터를 날렸을 때 그쵸. 구글이 개런티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늘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드리는 얘기는 뭐 제가 구글 뭐 드라이브 판매 영업사원은 그렇죠, 아니시죠. 아니 저희 돈 받고 하는 거 하지만, 아닙니다. 아니긴 하지만 하지만 사실- 관심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구글 팀. 사실 저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시대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이제는 그 물론 과거에 사실 뭐 무선 전화기 뭐 나올 때 이제 컴퓨터가 나올 때 뭐 늘 이런 우려들이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 맞습니다. 늘 어떤 우려들이 늘 생겨나는데 그거는 당연한 우려지만 네네. 이거에 대한 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편리함, 맞습니다. 편리함에 비해 그거에 대한 우려는 좀 미비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그렇죠. 들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다 맞고요. 거기서 그냥 조금만 더 더하자면은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은 없잖아요. 저랑 실장님도 그쵸. 여러 번 시스템을 만들어 봤고 워크플로우를 짜봤지만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요. 저희가 하고자 싶은 거는 완벽이란 건 아예 시도조차 안 하고 최대한 에러율을 줄이는 게 사실 시스템을 만드는 거의 목적이다 보니까 모든 게 확률 게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률이죠. 그렇죠. 네. 그 제가 집에다가 놓고 쓰다가 뭐 집에 불이 난다든지 뭐 전기, 그러니까 이런 확률 다 따져봤을 때 나온 확률과 비교했을 때 구글 드라이브도 올렸을 때 뭐 문제 생긴 확률 비교했을 때 작은 확률을 선택하는 게 운영자의 입장과 디자이너의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 저희의 입장은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이쪽 전문가도 아니고 이쪽 전문가 섭외해서 하기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마음 편하게 구글을 믿자라고 네, 그쵸. 시장님께 결정 내신 거. 저 같은 경우 아마존 서비스 이용하니까 그 이유도 끝에 와서는 그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게 완벽한 시스템이다. 뭐 이게 그쵸, 완벽할 천국이다가 순 아니고 없죠. 네.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가장 필요한, 저희한테 제일 맞는 서비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네. 이제 뭐 그런 뭐 그거와 더불어 이제 구글 드라이브가 재밌게 된 거는 이제 재밌는 거는
또 저는 이제 우리나라 환경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미 여러 리포트를 통해 증명된 바 있듯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인터넷이 빠르죠. 제가 외국에서 살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빠릅니다. 정말 천국이죠. 여기. 정말 천국입니다. 네, 천국이죠. 사실 해외 출장 가끔 나가서 뭐 써보지만은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어요. 한국에서는 솔직히 제가 볼 땐 LTE가 해외 인터넷 서비스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더 쌀 수도 있어요. 네, 더 정말로. 네, 그런 지금 사실 제가 볼 땐 한국에서 이런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하기에는 거의 뭐 이런 말까지 하면 좀 그렇긴 하죠. 거의 천국이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그것에 반해 저는 이제 그 사용률이나 그 사용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식 같은 거는 좀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KT에서 이제 기가 인터넷을 네네. 발표해서 얼씨구나 하고 이제 저는 사무실에 설치하고 집에도 설치를 했는데 뭐 혹시 써보셨어요? 아직 못 써봤습니다. 아직 못 써봤어요? 정말 빨라요. 정말 네. 정말 빨라요. 저희 제가 10년 전에 이제 회사를 만들 때 이제 영상 회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100메가급 네트워크 라인을, 그러니까 인터넷이 아니라 로컬 네트워크를 설치를 하고 있었던 시절인데 이제 기가비트 네트워크를 설치를 그렇죠. 했어요. 네네. 기가비트를 설치하고 지금도 이제 기가비트 네트워크를 설치를 했죠. 왜냐면 물론 광이 제일 좋긴 하지만 그렇죠. 광은 비용이 뭐 확연히 많이 차이가 그렇죠, 나죠. 그렇죠.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광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기가비트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되기 때문에 했는데 그 기가비트 네트워크가 로컬 네트워크가 지금 기가비트 인터넷이 되니까 그렇네요. 이거를 우선 이거는 이제 영상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거긴 해요. 왜냐면 그쵸. 워낙 큰 파일을 네. 많이 옮기다 보니까 이건 정말 저희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굳이 잠깐 돈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지만 정말 비용 절감 효과가 네. 여기서 나거든요. 그쵸. 복사 한번 해놓고 하루를 기다리느냐 1시간을 기다리느냐의 차이는 엄청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그런 기가비트 구글 클라우드를 해서 아까 얘기했던 뭐 사실 제가 이제 스토리지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구글 드라이브에 백업을 한다. 네네. 리비전 파일을 남긴다. 이거는 사실 외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구글 드라이브 언리미티드가 나왔긴 하지만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하죠. 매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7테라 8테라의 데이터를 구글 드라이브 업로드해서 백업을 한다는 개념 자체는 사실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그렇죠. 상황이죠. 뭐 이것도 이제 아까 전에 비유로 돌아가자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구글 드라이브가 무료일지어도 네. 업로드하는 인터넷 가격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거기는 종량제라 예, 종량제 무한 있고. 인터넷이 있는 네. 나라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말 만세입니다. 진짜. 그래서 사실 아마 저희 집이나 회사를 왠지 KT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루에 트래픽이 거의 1테라, 2테라씩 그렇죠. 쓰니까 이러다가 그 토렌트 뭐 이런 거 잡혀가실지도 몰라 시장에. 보통 사람이 이렇게 업로드를 할 리가 없다는 이유로. 그쵸. 네. 뭔가 그럼 이거 포드캐스트를 이제 증거로 이제 제시하시면 되겠네요. 어쩌면 국정원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기 도대체 뭐 하는 그렇네. 집인가 이 아파트는. 우선은 이게 또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그렇다시피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병목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버틀렉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시스템의 완성도는 그 시스템이 가진 가장 취약한 점만큼의 완성도밖에 안 나오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가 아무리 빠르고 램이 아무리 많고 CPU가 아무리 빨라도 그 사이에 정보가 오가는데 병목 현상이 생기면은 그쵸. 그 속도밖에 안 나는 그쵸. 거거든요. 그 속도밖에 안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인 얘기긴 하지만 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드롭박스 예를 들자면은 한국에서 쓰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족하다 느낄 때가 있는 게 절대로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정말 초고속 기가비트 인터넷 속도가 안 날 때가 더 많아요. 그쵸. 그건 이제 드롭박스 자체가 드롭박스 서버 자체라서. 위치가 우선은 제가 알기로는 AWS를 쓰기 때문에 미국의 어딘가에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사람들이
뭐랄까 되게 비현실적인 그냥 손가락만 까딱하면은 모든 게 순식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많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미래이기는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도 클라우드라는 게 개발이 되고 발전한 상태에서는 확실히 이제 어디서 쓰느냐, 언제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차이가 많이 나긴 나더라고요. 갖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영상 같은 거를 외국 클라이언트 보낼 때는 드롭박스를 써요. 왜냐면 전 세계 어디서나 거의 비슷한 속도가 나오거든요. 그쵸, 거의 드롭박스는. 비슷한 속도가 나니까. 근데 한국에서 클라이언트한테 보낼 때는 네이버를 써요. 그게 제일 빠르죠. 너무 빨라요. 그건 정말 기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누가 쓰느냐 이런 것들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갖고 제가 뭐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이제 그 서버 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창고 안에 컴퓨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어디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지기는 해요. 아무리 그쪽 서버가 빠르고 아무리 저희 집에 있는 인터넷이 빨라도 그 중간에 대륙간에 그쵸. 어찌됐든 연결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그쵸, 없더라고요. 한쪽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면 뭐 비슷한 개념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영상 편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네네. 파이널 컷 프로를 많이 쓰는데 네네네. 파이널 컷 프로를 쓰게 되면 이제 그 대상 스토리지 그러니까 그 렌더링을 하거나 아니면 익스포팅을 하거나 하는 쪽에 리라이트가 제일 높은 거. 스토리지가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다르죠.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일반 레이드를 쓰면 그 레이드 속도가 그만큼 따라오지 않으니까 프로세서가 집에 갖고 있는 이제 맥 프로가 회사에서 갖고 있는 맥 프로가 그 CPU 전체를 못 써요. 그게 네네, 엄청 맞아요. 좋은데, 네네. 근데 SSD로 이제 가게 되면 CPU 그렇죠. 전체를 거의 쓰면서 익스포팅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궁극적으로 지금 네트워크 속도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나중에 AWS 얘기를 하겠지만, 프로세서 속도가 아무리 빨라진다 하더라도 결국 그렇죠. 그 중간 사이에 결국 만약 웹 서비스라는 게 좀 원활해지려면 네트워크 속도가 궁극적으로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빨라져야.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본 바인데 실장님 말씀대로 되게 곤욕을 겪었던 케이스가 저 같은 개인적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제가 AWS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 실수가 아마 더 클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유저로서 느꼈던 게 프로세싱은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무궁진진 그러니까 무한이에요. 네. 하지만 거기서 프로세싱된 정보를 받는데 병목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저 같은 경우 3D를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곤욕을 겪은 적이 있긴 있거든요. 그쵸.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실 기가비트 인터넷도 지금 나왔고, 네. 이제 뭐 더 빠른 게 또 나오겠죠. 뭐 이제. 근데 문제는 그거죠. 이제 기가비트 인터넷이 나온 게 이제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궁극적으로 인터넷이라는 게 끝에 가서는 전 세계에 있는 네트워크여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태평양 중간에 있으나 똑같은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게 저희 뭐 이렇게 이상적인 생각이지만 현실은 아직은 그렇지 않다. 그쵸. 어느 나라냐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인연에 따라서 다르고 그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처럼 이제 얕게 많이 알아서 제일 궁합이 맞는 걸 찾는 게 이제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야기가 자칫하면 다른 얘기로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되게 그냥 이거 중요합니다. 생각난 김에 또 얘기를 하면 네네네. 우리나라만은 아니더라고요. 기가비트 인터넷이.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구글 파이버? 아 그건 또 그게 다르죠 또. 구글 파이버가 미국의 이제 몇 개 도시에서 네, 이미 맞습니다. 서비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미국에서도 기가비트 인터넷이 되는 곳, 만약 이사를 가야 된다면 네네네. 구글 파이버가 서비스 되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가야죠.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도시들을 한번 찾아본 적이 네네네네. 있었죠. 아 그리고 참 한 가지 또 옆으로 살짝 생김에 또 아까 전에 제가 하고 싶던 얘기를 하자면은 네. 보험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보험? 네. 어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네. 보험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차보험을 들어요. 아, 제가 네. 한 달에 뭐 10만 원을 내요. 정확하게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제가 사고를 내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잖아요. 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10만 원만 내는데 1,000만 원이 나와. 근데 그 그쵸.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 사고가 안 아하. 났기 때문에 제가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실장님께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이렇게 로또 맞은 거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그렇게 몇 테라씩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인프라가 있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실장님 똑같이 10불을 내도
아마 1년에 많아봤자 1테라를 내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다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구글에서는 이런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무제한 공간의 이코르 $10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전 세계적으로 봐가지고 네네네. 모든 사용자를 그쵸. 보고 평균치를 냈을 때 되는 건데 근데 실제는 저는 그거를 그거에 비해서 최대한 좀 많이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10불을 내주는 덕분에 저는 제가 낸 돈을 실장님 득을 본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색을 좀 내고 그쵸, 싶었습니다. 예. 그쵸.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시스템들이 확실히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기마다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저희가 공유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답을 드린다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도구가 있고 여러 네. 가지 환경이 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달라요. 저희는 영상 하다 보니까 이제 용량에 되게 관심이 많지만 다른 분들은 속도에 더 관심이 많을 수 있단 그쵸. 말이에요. 그럼 한국에 서버가 있는 클라우드가 맞을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만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넓게 하려고 하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경험해 본 거는 저희가 직접 이렇게 써본 거가 우선 다다 네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시야를 넓혀보고 저희도 이제 새로운 거를 이제 배우고 그런 취지를 하는 거니까. 네네. 또 이제 클라우드 이제 스토리지의 장점들이나 뭐 클라우드의 장점들을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콜라보레이팅이라고 해서 협력. 그렇죠. 네, 협력을 얘기 안 할 수가 안 없는데 할 이제 수가 그렇게 없죠. 하다 네. 보면 이제 리모트 워크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그렇죠. 네네. 요 얘기만 잠깐 하고 끝낼까요? 그러면 아니요, 저희가 지금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뭐 생각보다 처음 해보다 보니까 이게 시간 제한이나 이런 거 개념이 없이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얘기가 길어져서요. 네네. 본의 아니게 처음엔 농담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1, 2 부작으로 나눠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쵸. 어설프게 중간에서 끊는 것보다는 네네. 뭐 여기서 차라리 네, 오케이. 한 가지 뭐 한두 가지 이제 저희가 뭐 마무리하고 싶은 스토리지,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건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제발 다시 오케이. 와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못다한 이제 클라우드 프로세싱 네네. 그리고 클라우드가 저희 같은 이제 유저 입장에서 또 다른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네네. 그리고 저희가 알지도 못했던 서비스들이 클라우드라 저도 네. 되게 놀랐거든요. 아마존에서 서비싱하는 앱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로서는 되게 신선했고 그리고 벤처 같은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서 영감 얻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그쵸. 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기로 하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갖고 오늘 제가 그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네네. 말씀하셔서 적는 게 있는데 우선은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가진 가장 큰 이제 장점 저희가 현실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우선은 이제 장점만 한 가지만 더 부각을 시키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뭐 실무를 많이 해보신 분들 네네. 알겠지만 소일크 외양간 고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데이터를 날려 먹은 다음에 하드를 사고 그쵸. 데이터를 날려 먹은 다음에 백업을 하고 네네. 하드가 꽉 차면 하드를 사오고 네. 컴퓨터가 느리니까 CPU를 바꾸고 네.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 실무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한 병목 현상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계속 점점점 커가는 데이터를 가지고 스무드하게 계속 일을 하고 싶은 것 뿐인데 저희는 일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언제나 하다 보면은 병목 현상이 나서 사고 고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클라우딩을 하면서 제가 가장 큰 장점을 느낀 게 뭐냐면은 필요하면은 그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지고 이제 AI 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구글이 이제 계속 밀고 가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필요하다고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하기도 전에 내가 필요하다 느끼기 전에 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이걸 이제 현실적 예를 들자면은 스토리지가 되게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처음엔 100테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100테라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100테라의 하드웨어는 다 사놨잖아요, 벌써. 네네. 전기세랑 다 들어가요. 근데 50테라밖에 안 쓰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스토리지 반을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돈은 다 내요. 그리고 100테라를 넘어가는 순간 또 1테라만 달을 수는 없잖아요. 50테라를 또 달아요. 그럼 언제나 저희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쵸. 근데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필요한 필요할 때. 만큼. 예, 그렇죠. 필요한 만큼 쓰는 거죠. 그리고 다운타임이 없는 거죠. 네. 실장님 갑자기 새벽에 10테라를 더 필요한다고 해서 뭐 10시간을 기다리고 다음 용산에 문 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고 네네. 있는 거잖아요. 무제한이다 보니까.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린 이제 프로세싱, 그러니까 클라우드 프로세싱에서도 굉장히 이게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컴퓨터 하나 사놓으면은 제가 일할 수 있는 속도는 이 컴퓨터 제가 사놓은 컴퓨터에 제한이 네네. 되잖아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은 컴퓨터를 하나 더 만들고 프로세싱 늘리고 더 빠른 컴퓨터 바깥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 보니 그런 확장성 그리고 그게 이제 다음에 얘기할 또 이제 네, AWS에서 맞습니다. 이제 한울 씨의 완전 전문 쪽이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래서
AWS 이제 얘기하면 또 한두 끝도 없는데 저 AWS 일하시는 분 아닌데 제가 전문가란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렇죠. 이거 법적으로 이거는 제가 이거 사인까지 했어. 내가 어디 가서 이거 전문가라 얘기하면 안 된대요. 아, 그래요? 저는 유저. 난 몰랐네요. 유저예요, 유저로 유저. 유저로. 예. 그래서 사실 영상 일이 어느 일이든 어느 분야의 일이든 힘들지 않겠냐면은 컴퓨팅 쪽에 있어서는 영상 일이 조금 까다로운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프로세싱을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스토리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언제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필요할 때는 엄청 많이 필요한데 일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쵸. 그냥 썸드라이브 하나면 또 끝나는 네, 거예요 네. 이게. 그 이제 3D 렌더링 특히 3D 렌더링 그렇죠. 할 때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확장성과 이제 플렉시빌리티,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필요할 때 쓰고 필요한 만큼만 쓰고 이런 컨셉트가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클라우드에 모든 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끝에 가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워크스테이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큰 데이터를 너무나도 빠르게 처리해야 빠르게 되니까. 해야 되니까. 네.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로컬하게 가지고 네네. 있는 워크스테이션 최대한 살리는 게 저희 그 궁합을 찾는 게 이제 네네. 저희가 즐겨 하는 일이고 네네. 되게 뭐 그쵸.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네. 사실 그렇게 하드코어하게 일을 어떤 프로세싱을 하고 그런 쪽에서 이제 다른 분야에 또 이제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나 긍정적인 어떤 워크플로우가 또 만들어지고 네네네.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은 네네. 이 스토리지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다른 얘기들을 좀 더 하고요. 네네. 오늘은 여기서 하고 아마 제가 웹사이트를 만들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저희가 웹사이트. 소 읽고 또 외양 붙이는 또 그 스타일로 우선은 일을 벌려놓고 시작을 네. 해서 일단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 페이지도 하나 만들고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 이미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 컨택 포인트를 그쪽에 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뭐 저희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네.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그래서 저희 디자인하는 남자들이어가지고 좀 섬세하니까 좀 네. 이렇게 부드럽게 다뤄주시고요. 네네. 저희가 부족한 건 누구보다도 많이 아니까 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쵸. 또 저희가 틀린 점이나 저희가 네네. 더 공부해야 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예, 오히려 네. 틀린 점을 또 많이 말씀해 주시면 네네네. 저희한테 더 공부가 될 것 같네요. 네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